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드디어 바이오가 시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이 5%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천식 바이오 시밀러, 이거 뭐죠? 바로 졸레어입니다. 졸레어 하면 역시 GI 이노베이션도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원체 좋으니까요.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바이오 업종 훈풍을 불었고, 어제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강세 보였거든요. 돌아가면서 대형주들도 힘을 내는 장세고, 무엇보다 알테오진이 말단 비대칭 치료제, 화이자 제품보다 효과가 많다. 뭐 말단 비대칭 치료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정면에서 봤을 때 볼이 이렇게 부어 있거나 아니 얼굴에 이렇게 기형이 생기거나, 내분비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데이터에 의거해서 알테오진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테오진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키트루다 SC의 전환율이, IV 제형에서 전환율이 한 70% 정도까지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100%까지도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IV 제형보다 SC 제형이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다, 효능도 더 좋다 라고 하면서 SC 제형에 대한 장점만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진이 머크에게 이제 26년 기준으로 약 3,700억 정도 수령 예정인데, 이거 아마 업사이드가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신고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에이비온이 폐암 치료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뇌종양 치료제까지 데이터가 좋게 나왔는데, 에이비온이 사실은 자금이 조금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인벤티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한미약품과 비만 당뇨 의약품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인벤치랩도 지금 한 4분기 정도만 버틸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고, 지노맨 컴퍼니가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입니다. 고바이오 랩이랑 같이 대장인데, 이번에는 마이크로바이옴보다는 ADC, 항체 약물 접합, 요것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GENA 111이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시켰죠. 6천억 규모로. 대표가 지노맨 컴퍼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올해까지 하겠다, 라이센스 아웃 성공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 번씩 쭉 찍어보면 셀트리온이 아직도 박스권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19만 원에 빨리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의 위치라면 22만 원 정도는 가서 뭐 간에 만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빨리 올라와 준 다음에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진이 오늘 신고가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수급 보면은 완전 메이저 수급이 붙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알테오진의 시총이 지금 12.4조인데, HLB 때랑은 저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HLB 때 17조 갔으면 야 이거 갈 만큼 갔고, 좀 9조 정도에서 10조까지 요 정도면은 저는 HLB가 적당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12.4조에 한 23만 원 정도인데, 얘가 앞으로 26년 기준으로 대충 3,750억입니다. 그럼 이거를 삼성 바이오 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의 밸류를 먹여본다고 하면 한 5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곱하기 55를 딱 때려봤더니 대충 시총이 20조 정도 나옵니다. 19조에서 20조 나오는데, 이게 또 다른 거는 알테오젠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지금 보면 거의 90%거든요. 거의 90%라서 셀트리온 삼바보다도 더 밸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대장주들 삼바나 셀트리온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조까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12.4조, 약 30%에서 35% 정도 추가 상승이 일단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이 정도면 뭐죠? 일전에 이야기 드렸던 33만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양탄자 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27년에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28년에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알테오진의 업사이드는 실적 전망에 따라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막 15만원까지 잡았다가 계약 변경이 일어나면서 좀 더 업사이드를 20만원 언저리 잡았고, 지금 시고가를 못 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뚫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또 새로운 병진까지도 공략을 하고 있는 알테오진의 상태고, 아일리아 시밀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HAB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빈자리를 알테오진이 채워주면서 다음에 바이오 대장은 나야!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AB온이라던가 아니면은 인벤티랩 같은 경우 제가 그다지 안 좋아하는데,
에비언도 일단은 추세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자금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한번 탁 튀었는데 뭐 그래도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게 재료가 부각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아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제 점상 가고 오늘은 윗꼬리를 달았는데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노맨 컴퍼니 나쁘지 않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있다는 얘기를 잠시 뒤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 유전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제 코스피가 강세 보였고 오늘은 아침에 강세 보였다 하루 종일 시세 뱉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40억 배럴 유전이 발견된 거에 대해서 모멘텀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상용화가 2035년 예정이고 한번 구멍 뚫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소한 한 5개 정도 뚫어 봐야 돼요. 그럼 5천억이라는 정부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소요가 되는데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유력하게 봐서 20%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요거 탐사가 이제 조만간 실시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이 딱딱딱 되긴 할 것 같은데, 요게 일단은 땅을 뚫어 봐야 됩니다. 해수면을 뚫어 봐야 되는데 뚫어 봐서 상품성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래저래 또 매장량이 진짜로 145 배럴이 있을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다방면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세가 반락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2시쯤에 갑자기 빅텍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빅텍이 10% 상승 마감했는데 북한이 자꾸 오물 추측하고 뭐하고 하니까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승인했다, 제가 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색깔을 한번 나타내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쪽에서는 북한을 도와주지 말고 좀 강경 대응하자라는 주의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친북적인 정치를 펼치잖아요. 뭐가 좋다라고 의미를 먹기 힘들지만은 뭐 이렇게 가면은 방산주가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경협주가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쟁이로서는 이렇게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정치색보다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뭐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면은 시장은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코스피가 어제 너무 강하게 올랐거든요. 너무 강하게 오르기도 했고 퀀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찜찜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잡아드렸는데 어제는 코스피 강세였다. 시장의 매크로와 별개로 오늘은 코스피가 숨고르기 나서고 코스닥의 강세를 준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좀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움직일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도 이런 걸 힌트를 얻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본 거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 포항만에서 140억 배럴 규모의 유전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굴뚝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기대감이 계속 실릴 수 있는 테마는 맞지만 작은 비중으로 매면 괜찮을 거다. 그러나 이거를 멀쩡한 종목을 던져서까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건 음모론적으로 케이징씨의 비관 투심 속에서 갑자기 등불처럼 나타나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구간이 주도 업종의 정말 중요한 초입 구간입니다. 뭐 바이오도 2차전지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두고 자꾸 유전 관련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투심이 엉뚱한 데로 가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유 관련주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주도 업종 빼서까지 한다면 내 손이 혹시 불나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혹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성과 이렇게 내고 뒤를 돌아봤더니 주도 업종 사기 또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출발한 상태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자 출발하대 하면서 놓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도 업종 건드리기 애매한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우리 대통령님은 법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정의의 개념이잖아요. 법이 아니라 돈의 논리를 짜져봅시다. 돈이라는 건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 경제랑 연관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님이 이런 유전을 발표했을 때 과연 이거 다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법이라고 했을 때는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돈에 대한 개념이 순수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참모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모진은 돈과 또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정도잖아요. 어쨌든 정책가들이니까. 그럼 이렇게 돈과 연관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외국인이라던가 또 외국인의 포괄적으로는 뭐 제가 항상 그냥 가끔 재미로 얘기 드리면 로스차일드 막 일루미나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의 수뇌부 정부의 이제 돈과 관련된 참모진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요 참모진이 또 이제 대통령님한테 보고하고 대통령님은 이제 어쨌든 뭐 팩트적으로 유전이 발견된 건 굉장한 호재 맞잖아요. 국가 이익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140배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산유국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 타이밍이 정말 하필이면 왜 어제였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누구의 잘못이고 뭐가 아니라 돈의 논리상 요거 발표한 시기가 매우 좀 의심스럽다. 지금 분명히 주도 업종에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멀쩡한 주도 업종 팔아 제껴서 유전 관련주를 사게 만들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잖아요. 그전에는 화장품 관련주가 하락장에서 막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돌리려고 하니까는 뭐가 올랐죠? 원전이 올랐죠. 그리고 원전으로 돈 한번 쏠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전으로 갑자기 올립니다. 굴뚝주로. 이러면서 자꾸 테마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반도체도 건드리고 2차전지 살짝 움직이고 바이오도 살짝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주도 업종, 종합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집을 그리고 개인들에게 매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볼 게 아니라 돈의 논리로 봤을 때 이 유전이 가짜다 뭐다 상호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돈의 논리로 봤을 때 음모론 쪽으로 보면은 야 이거 테마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오늘 폭락했는데 이거 물려 있으면은 팔아가지고 바이오나 2차전지나 이거 사겠습니까? 물타기 합니다. 오히려 물타기예요. 오늘 한국가스공사 같은 거 오늘 딱 붙었어요. 그럼 아침에 쭉 올라가는 겁니다. 야 이거 뭐야 추가매수 이러다가 아니면 혹은 건망에서 잘 올라가고 있다. 근데 갑자기 이게 플러스를 막 10% 20% 보다가 마이너스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개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손절 안 합니다. 물타기예요. 이 물타기 자금이 있을까요? 물타기 자금 없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들고 있다고 쳐봅시다. 처음에는 이거 셀트리온 90% 들고 있는데 야 이거 5%만 빼가지고 이거 조금 잡아볼까? 그래서 해지라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게 85%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물려 또 내려와 그러면서 야 조금만 더 셀트리온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멀쩡하게 있는 셀트리온을 잘라가지고 뭐한다? 이런 굴뚝주 같은 거 원전 직전에 물려있으면 원전 같은 거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면서 마치 테마주에 자꾸 쏠리는 듯한 그런 수급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남겨드린 겁니다. 여기 멀쩡한 종목 팔지 마시라고 지금 불나방 되는 거 아닌지 주도업종 빼지 마시라. 이거 제가 강조드리고 또 베타지 할 때 또 강조드렸거든요. 물려있다고 건들지 마세요. 유전주 제가 보기 끝난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비중 하시면 안 된다. 이거 강조드리겠고요. 딱 라인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일단 반도체는 질질질 빠지고 있는 상황 맞죠? 지금 거의 2달째 빠지고 있어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죄송하지만 반도체는 더 빠져야 돼요. 그 전에 미리 올랐습니다. 2차전지나 바이오는 2달이 아니라 지금 4달째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도체 가지신 분들도 답답할 텐데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도 가격을 주면 차후에 점점 비중을 잡아갈 생각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개별주들 보면은 뭐 게임, 엔터, 뭐 미디어 오늘 뭐 분위기 안 좋죠. 근데 이쪽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기분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제가 매일매일 얘기하던 2차전지와 바이오가 동반 강세를 보였네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 오늘 우리 계좌는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아침에 보니까 계좌 최고가를 갱신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전도 나쁜 게 아닌데 이거 얘기 드린 게 뭐였죠? 돈이 안 들어간다. 메이저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드렸고 풍력, 태양광 당연히 유전이 발견돼서 에너지를 가진 산유국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조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이런 것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다. 수소주도 뭐 그냥 힘쓰기 어려운 상태였고 AI, 로봇 힘쓰기 당연히 어렵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어떻게 됐죠? 당연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잠깐 가더라도 그냥 눌려버리는 겁니다. 11%, 13%뭐 그냥 도망도 못 가게 마녀공장 이런 거 8% 제가 화장품 관련주 건드리지 마시라. 지금 이미 차익 실현은 지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굴뚝주 본다고 하면은 얘네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냥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나마 한국석유 이런 애들은 직접 수요가 있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화성밸브, 동양철강, 깜상한가 가고 막 이랬어요. 마지막에 대성에너지가 조금 땡겼는데 지금 대장주로 보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눌림을 받았죠. 근데 뭐 죽는다기보단 다시 한번 움직이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물릴 만큼 물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도 업종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얘네를 아마 비중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유혹을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의 수급을 이쪽으로 끌어갈 것 같다. 원전으로 한번 땡겼으니까 이제 또 유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투자에 유의하고 큰 비중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아직 너무 멀었기 때문에 또 지수적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까봐야 되는 거고 성공률 20%밖에 안 된대요. 이거 현실을 느껴야죠. 조선주도 어제는 조금 아무래도 굴뚝주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철강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조선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쭉 됐었다가 쭉 빠진 흐름이고 방산주 테마성으로 살짝 움직인 정도. 진짜 방산 수혜로 움직인 게 아니라 919 공동합이 끝난 걸로 이제 모멘텀 받아가지고 테마로 한번 움직인 정도. 그러니까 자꾸 테마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에 유혹당하지 마시라 강조드리려고 제가 이게 장황하게 설명을 쭉 드려봤고, 그리고 바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알테오젠을 초강세로 필두로 제가 3톤장 제약이 지금 시장에 미친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시세 안 꺾이는지 한번 봐야 되고, 에스테판 바이네스가 한번 움직여줬고, HLB가 오늘 4% 넘게 빠졌었습니다. 그나마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뭐 횡보만 쳐도 돼요.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오르더라도 다른 바이오까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바이오들 보면 분위기가 뭐 엄청 나쁘지 않죠? 갈로는 간다. 그래서 바이오도 그냥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모멘텀이 있게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개별적이라는 말은 어떤 업종이 올라갈 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흐름. 선별적이라는 거는 다 가는 게 아니라 갈론만 간다. 이게 굉장히 바이오에서는 난제입니다. 갈론만 가고 안 갈론만 진짜 안 갈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골라야 돼요. 왜냐면 2000지 시총이 너무 비대합니다. 그리고 양극재 종목들 강세 보인 게 눈에 띄긴 하지만 24년은 보다 충전. 그리고 장비. 장비주에 애초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돈이 들어간다. 이게 차이예요. 원전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제가 원전을 그렇게 좋다 좋다 얘기하면서 개별주로 원전 보자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그냥 손익가처리나 약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약수익 보고 나왔다는 게 뭐냐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원전이라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나올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나 돈이 선택 안 하면 그건 꽝인 겁니다. 근데 장비주는 돈이 선택한다고요.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일요일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제가 장비주의 논리를 설명드린 거를 여러분이 보셨다면은 당연히 장비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PNT가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PNT 앞쪽으로 믹싱 장비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믹싱 움직이네요. 윤성 FNC 어제 오늘 강세. 이 PNT의 놀투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건식 공정이 부각이 돼서 올라간 거 맞는데 어쨌든 PNT의 메인은 놀트롤이거든요. 이 놀트롤 다음에 뭐죠? 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기술이 어제 강세 보였고, 그럼 조립이 강세 보이면 그 다음 뭐죠? 당연히 노칭이 들어가죠. 레이저 로팅, DENT, 필에너지 이런 종목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오늘 살짝 깜짝깜짝 거린 정도. 그리고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대놓고 이번 라이브에서 리튬 관련주 중에 무수수소 나트륨 인가공 하는 거 강원 에너지 하나 딱 찍어드렸습니다. 리튬주 하면은 제가 인터배터리 갔다 와서 봤을 때 리튬주에서 강원 에너지가 뭔가 그래도 그럴싸하더라. 진짜 뭔가 괜찮다. 라고 하면서 강원 에너지 하나 찍어드렸는데 강원 에너지가 오늘 4%대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1월 라이브에서 제가 많은 거를 풀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은 쉬는 모습을 보였어요. 쉬는 중에서도 강세를 보인 섹터가 딱 튀죠. 바이오, 헬스케어죠.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인스가 어느 정도 횡보세를 만들어주면서 이 친구들이 주도주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 친구들이 올라가면은 주도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밌을 거고 코스닥의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거 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200일선 놓거든 했지만 여기 200일선과 21선이 있어서 한번 얻어맞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 눌린 거 보면은 거의 반도체가 다 밀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가 나름 오늘 처음에 강세를 보이다가 쭉 밀렸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강세 보이다가 밀렸는데 이것도 알테오젠과 HLB가 살짝 이렇게 흔드는 정도 나왔는데 뭐 크게 의식할 정도는 아니고, 아침에 그래도 2차전지가 더 강세 보였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도체, 그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여기에 중심에 알테오젠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기 자익실현적인 그런 물량이 튀어나왔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거 빠질 때
이런 급락 형태로 빠지면 제가 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찌그덕거리다 올라도 다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괴롭히면서 찌그덕 내려오면 이 구간쯤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이후에 반도체 주를 공략하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 끝난 거 아니다. 강조 드리는 겁니다. 제야 복종도 HLB가 어제 눌리고 뭐 오늘도 보합권인데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LB와 HLB 생명과학을 배제하고 나서 이 정도 상승률을 보인다? 그럼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좋아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코스닥 업종이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거슬리는 거는 코스피입니다. 1월 라이브에서 진짜 요번에는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은 모든 내용이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 콘텐츠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보시면 61선을 이탈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반등했다가 잘못하면은 이거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2490까지 원래는 2490인데 지금 그래도 이 갭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540 정도. 지금부터 약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 이 정도는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더할 나위 좋죠. 근데 지금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했던 거예요. 1월날 무슨 얘기 됐냐면 간단하게 봐서 이게 퀀트 분석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퀀트 분석적으로 보는 건데 이때 요 구간과 지금 이 구간입니다. 재수없으면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건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도 빠지는 걸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맞으면 상당히 아플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댓글에 좀 질문 주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거죠. 펀트 그림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이제 슬슬 얘기 들은 사람들은 이게 왜 밀리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이렇게. 보유 종목들은 오늘 빨간불인데 펀트 차트와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죠. 이제 형님들 보면은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냥 이건 세력이 돈의 힘으로 미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에서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 논리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타 누르기가 나올지 그냥 땡길지 모르겠으나 이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나 한번 누른다면은 그래도 여기 빠지는 거는 우리가 한두 방 정도는 견뎌야 될 그런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요 정도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디까지 빠지냐? 그걸 따진다고 했을 때 코스닥은 이미 200일선을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빠져도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빠져봤자 한 5%?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낙폭으로 따지면 비스무리하게 빠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냥 땡길 수도 있는데 제가 알파제의 시선으로는 6월달 시장이 좋을 것 같다. 6월달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가는 거 기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 드렸고 반대로 퀀트 분석적인 거랑 비교했을 때는 야 이거 근데 퀀트를 봤더니 이건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주관이죠. 알파제의 시선은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봤더니 시장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퀀트 분석은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이 맞냐? 알파제의 주관적인 의견이 맞을까? 퀀트 분석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하락이 맞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판단을 못합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기는 게 좋겠죠, 여러분.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도 한번 남겨봐 드렸고요. 분봉상의 흐름도 봐서도 반도체는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어요. 엔비디아가 오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나스닥도 꾸역꾸역 아리꼬리 달면서 이건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추세를 만들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아직도 안 좋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제 유전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너무나도 에너지주에 지금 치중이 쏠렸고 코스피의 강세가 이어졌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세 반락이 지금 오늘 나온 거고 내일부터가 아마 진검승부가 될 것 같다. 오늘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 중에서 바이오와 2차전지 신호탄이 쏴졌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유혹은 유전, 원전, 에너지, 그리고 화장품 이런 엉뚱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시선을 자꾸 뺏어 가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음모론적인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일 잘못된 거는 바이오랑 2차전지 팔아서 테마주 하는 게 제일 잘못된 거다. 이거만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갑니다. 지금 막 뭐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뭐 하죠? 서칭을 하잖아요. 지금 시세에 대한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 그냥 막 팔아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는 올라갈 때 추세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히 바이오 2차전지에서 그냥 한 방짜리가 아니라 가고 추세를 만들고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흔드는 거, 오늘 막 2% 빠지고 내일 뭐 3% 오르고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그냥 추세적으로 이게 갈 종목인가 안 갈 종목인가, 기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자. 유전 관련해서 이거 나 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매매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겁니다. 살짝 언지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침 브리핑에도 남겨드렸다. 주도업종 팔아서 유가 관련주 하면 절대 안 된다. 대장주는 한국가스공사인데 요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 시세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을 텐데 요 한국가스공사의 시세가 가장 정확한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뭐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주다 보니까 제가 일단 급등주는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차전지랑도 섞여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 정도는 어제 잠시 움직였는데 2차전지랑 겹쳐있는 색깔이 있으니 유전주로 우리가 따라 붙어도 혹시 밀린다고 해도, 오늘 포스코 인터가 한 9% 정도 마이너스 먹었거든요. 그럼 이거 따라 붙었으면 요 정도 물렸겠죠? 누군가는? 물렸다고 해도 2차전지랑 겹쳐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가 흑연이라던가 아니면 리튬 이런 것들과 좀 관련도가 높습니다. 상사 관련주기 때문에. 결국에 2차전지가 올라갈 때 동행을 할 거예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세는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은 뭐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아니면 뭐 동양철강, 뭐 화성밸브 이런 애들보다 당연히 리드미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안전 마진,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니까 뭐 요런 거 정도는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유전 관련된 테마들보다는 힘은 약할 수 있지만 밸런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전이 꺾여도 나중에 2차전지로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오가 시작하는 구간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삼천당이랑 오스코텍이 미국 쪽 기대감 실면서 대장도 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건드리지 마시라. 업사이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도 제가 33만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들었지만 20만원에서 33만원 가면은 그래봤자 65%거든요. 바이오에서 이 정도 보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바이오를 매수 버튼 누를 때는 이 바이오가 20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100% 이하의 수익이면은 저라면 그냥 AI 기술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2차전지 편하게 하랍니다. 웬만한 2차전지들. 그래서 바이오는 항상 업사이드를 일단 들어갈 때 크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 리턴을 노리면서 하시라. 이것까지도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모두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에게 먹을 놈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알지 못하는 종목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베타제 분들께 브리핑 드렸던 것까지도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나름 좋은 위치를 확보해 놔서 이게 방향을 바꿔줄지 어떻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해서 땡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LG 엔솔의 반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지스 아니면 뭐 저PBR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조금 더 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볼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한번 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만약에 코스닥 종목도 좋은 거 갖고 있으면은 지금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면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시라 라고 강조드리고, 계좌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딱히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관찰하면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매도 시그널이 뜨면은 일부 차익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지, 날아가면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니까 막연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잦은 매매를 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